여기서 보시게 되면 물의 자동이온화라고 되어 있는데 개념을 하나하나씩 잡을 테니까 봐봐. 물에서 보게 되면 매우 적은 양이라고 되어져 있어. 보통 분자 상태로는 매우 적은 양. 여기서 적은 양이라는 말에다가 해놓고는 저 밑에 뭐가 있냐면 요게 보일 거야.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 정도라는 거. 여기서 보게 되냐면 여기서 보자. 얘네들이 물이 원래는 대부분은 H2O로 즉 산소와 수소 두 개가 이렇게 결합되어져 있었댔어요. 그런데 10의 마이너스 14승 아주 적은 양은 어떻게 얘가 가역 반응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얘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이렇게 살짝 끊어집니다. 이렇게 되면서 여기서 부분적인 양전화 얘가 부분적인 음전화를 띄어서 얘가 H 플러스가 되어지고 OH 마이너스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잠깐 들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온화 상수라고 있어요. KW라고 이온화 상수는 어떻게 구하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분모 쪽에다가는 써볼게요. 분모 쪽에다가는 반응물을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분자 쪽. 이 분자 쪽에다가는 누구를 쓰냐면 생성물에 요게 가끔 보면 대가루가 쳐져 있을 거예요. 이렇게 대가루가 쳐져 있는 것은 얘는 농도라는 뜻이에요. 농도라는 뜻인데 밑에 보니까 이온화상수는 분모가 언급되어 있지 않은데요 라고 하는데 여기서 얘네들은 조건이 있어요. 여기서 액체이거나 고체일 때는 이 상수를 구할 때는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로 취급을 해요. 1로 취급을 하니까 결국엔 이온화 상수는 어떻게 돼? 이쪽 생성물만 생성물의 농도로만. 자, 요거를 그대로 써볼게요. 이렇게 가면은 H2O의 농도 분의 생성물 쪽이니까 요거 두 개겠죠. 여기서 H 플러스 대가루 곱하기 수산화 이온 이렇게 되는데 아까 뭐라 그랬어? 고체나 액체인 경우에는 1로 취급을 하니까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돼서 결국에 이온화 상수는 어떻게 되어진다? 수소 이온의 농도 곱하기 수산화 이온의 농도 이렇게 되어지고 여기서 이렇게 되면 얘도 있고 얘도 동적 평형이 뭔지를 아니까 이 반응물도 있고 생성물도 있는 거지. 그런데 얘가 있는 정도가 얼마냐면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 정도면 얘가 있는 양이 굉장히 적은 거 아닐까? 그럼 우리가 배웠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정반응 쪽이 우세한 거예요? 역반응 쪽이 우세한 거예요? 라고 한다면 얘가 10의 마이너스 14승이니까 얘는 좀 역반응이 우세. 주로 반응물 쪽에 있으려고 하지 생성물 쪽에는 있으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보면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방향성이에요. 적은 양이라는 말의 뜻은 요 수치고 요 수치가 되고 역반응이 우세하구나 인데 이렇게 되면 참 좋겠는데 얘가 뭐가 문제냐면 얘가 이렇게 있지 않고 자 다시 한번 쓸게. 얘를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산소가 있고 얘네가 지금 공유결합 우리는 지금 배운 사람들끼리니까 그러면 알겠지만 비공유전자쌍이 이렇게 있는 거 정도는 알고는 있을 거야. 오케이. 그런데 요 구중에 요 아이가 얘가 알겠지만 원자번호 1번이니까 전자를 하나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플러스니까 어떻게 됐니? 아예 전자가 아무것도 없지. 아무것도 못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됐냐면 그런데도 불구하고도 이 수소 이온이 옥텟 규칙을 만족시키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해서 여기서 슬쩍 들러붙어 버려. 그럼 어찌됐건 간에 산소 입장에서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있으니까 문제 없고 얘도 공유결합에서 옥텟 규칙 만족했는데 얘가 아무것도 없이 산소의 비공유 전자쌍에 들러붙어 버린 거야.
느낌이 옵니까? 근데 산소 입장에서 손해볼 건 있니?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데는 진짜 산소 입장에서는 지장이 없어. 산소, 수소가 들러붙어서 살짝 껴들어 있는 거지. 영화로 따지면 기생충인 거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는 어찌 됐건 간에 수소가 몇 개야? 수소가 3개죠. 산소 하나 있고 전체 값으로 보게 되면 여기 플러스가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플러스가 돼버린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 아이가 왜 그래요? 라고 그러면 할 말이 없어. 이게 이렇게 결합한 비공유 전자쌍이 들러붙어서 공유 결합 형태로 보이는 걸 요걸 나중에 요게 뭐라고 배우면 얘는 아예 배위 결합이라고 하는 공식 명칭이 있어요. 배위 결합. 오케이. 그리고 요 아이는 그대로 있어서 OH- 하이드로늄 이온이 되어지고 이렇게 옥소늄 이온이구나. 옥소늄 이온이고 수산화 이온이 이렇게 되어져 있어서 결국에는 얘는 어떻게 원래는 여기만 봤을 때는 이렇게 봤을 땐 얘가 되는 게 맞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안 있고 얘가 다른 물 분자랑 결합을 해서 싹 배위 결합을 통해서 얘가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2개. 얘가 이온화된 거, 얘는 가만히 있는 얘. 그래서 2개 물 분자가 얘가 H3O 플러스에 더하기 OH 마이너스. 그럼 이온화 상수는 어떻게 돼? 반응물 쪽은 액체이니까 액체이기 때문에 표현하지 않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얘가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거기서 보게 되면은 여기서는 지금 분자가 깨진 거잖아. 분자가 깨진 거죠. 분자가 깨져서 이렇게 탁 해서 다시 뭐 이렇게 이온화가 되었어서 이렇게 되어지는 거. 이렇게 분자가 이온으로 나뉘어져. 그래서 얘를 무엇이다라는 게 요거 되게 많이 중요합니다. 선생님은 이걸 수업할 때 이온화를 되게 많이 강조하거든. 특히 양적 관계할 때 절대값으로 중요해. 이온화라는 것은 수용액 상태에서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뉘는 것을 이제 이온화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분자가 깨지면서 이온화되는 형태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잠깐 이제 전기 음성로도 우리가 배웠을 텐데 산소를 보게 되면 이 공유 전자쌍이 어떻게 돼? 약간 이쪽으로 치우치는 건 알고는 있죠? 알지? 알죠? 그래서 치우치다 보니까 얘가 얻은 것과 같은 효과라서 산소가 부분적인 음전하를 띠고 수소는 부분적인 양전하를 이렇게 띠게 되어져요. 그래서 전체는 중성인데 부분적으로 치우침이 있다라고 해서 이걸 뭐라고 부른다? 뭐를? 우리는 극성이다라고 표현을 하거든. 얘는 극성이에요. 즉 부분적인 전하를 하지만 전체 값은 중성입니다. 한번 그려볼게요. 물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또 물이 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또 물이 또 이렇게 있다라고 봤을 때 여기서 이 산소가 부분적인 음전화, 부분적인 양전화, 부분적인 양전화, 부분적인 음전화, 부분적인 양전화 그 다음에 얘가 또 부분적인 음전화, 부분적인 양전화 이렇게 뛰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 어찌됐건 분자야. 얘도 분자고 얘도 분자예요. 그런데 여기 이쪽 한 분자에 있는 이 수소의 부분적인 양전하를 띠고 있는 수소와 다른 분자인 부분적인 음전하를 띠고 있는 아이들끼리 뚜두두두두 여기를 뭐해? 써볼게. 얘가 분자. 얘도 분자. 얘도 분자. 이기 때문에 이 빨간색은 부분적인 두 분자 사이의 부분적인 전하들에 의해서 서로 어떻게 돼? 인력이 생겨나게 돼요. 그런데 이걸 우리 줄여서 뭐라고 부르냐면 분자간 인력이라는 말을 쓰게 되어지고 여기서 이 분자간 인력은 결정적으로 누구랑 연계가 되냐면 여기서 상태 변화에 관련된 부분은 여기서 상태 변화 고체, 액체, 기체가 된다든지
써볼게. 고체, 액체, 뭐 기체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녹는 점, 뭐 끓는 점, 뭐 어는 점 등등 이런 걸 다 상태 변화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뭐가 신경 쓰냐면 이렇게 극성을 띠고 있어 부분적인 전하들 간의 이 분자 간의 인력을 합쳐볼게요. 부분적인 전하를 띠고 있는 분자 간의 인력은 결합력이 어떠하냐면 결합력이 세다라고 해. 붙들고 있는 힘이 세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결합력이 세기 때문에 상태 변화를 잘 한다 못한다? 상태 변화를 잘 못해요. 즉 변하지 않으려고 붙들고 있는 힘이 세니까 안 변하려고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해? 녹는 점이나 끓는 점. 그런데도 불구하고 녹이고 싶어. 그럼 안 변하려고 하는 애인데 그런데도 끓게 해서 변화시키고 싶어. 그러니까 녹는 점, 끓는 점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극성을 띠고 있는 분자가 있는데 그 분자 간에 인력이 있고 그들은 결합력이 세기 때문에 변화를 잘 못하려고 해. 그런데도 변화시키려고 하니까 많은 에너지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지. 그러면 나온 김에 그대로 가자. 비교해보자. 그러면 무극성은 앞에서 배운 것들의 연장선상이야. 무극성은 부분적인 전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부분적인 전하가 없지. 부분적인 전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얘네가 분자 간의 인력이 있다 없다? 얘네들도 분자 간의 인력은 있어요. 있긴 한데 이 부분적인 플러스적 마이너스적인 전하적 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인력이 약해. 그러니까 상태 변화를 어떻게 할까? 붙들고 있는 힘이 약하니까 잘 변하겠지. 잘 변하겠죠? 그러니까 녹이거나 끓을 때 어떻게 하면 돼? 조금만 줘도 금방 변해. 녹는 점, 끓는 점이 낮아요 라고 표현하면 돼요. 오케이. 요즘 이쁘게 좀 정리 좀 해주실까요?